시작합니다. 이제 볼 게 적법 파트예요. 페이지는 43페이지 오른쪽. 거기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있는 법 조문을 법 규정이라고 하고, 자,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자, 봐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 한번 느껴봐요.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어요. 안 지켜도 돼요.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B로 할 수 있어요. 법 너 A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B로 할 거야. 이걸 당사자가 임의로 맘대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자, 이 단어에서 느껴봐요. 강행 규정. 느낌이 강하죠. 국민들 반드시 지켜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 규정. 강행 규정. 하지만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같은 말 마음대로 안 지켜도 돼요.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자, 갑과 을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는 법 규정. 이걸 임의 규정이래요. 마음대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 민법에만 있어요. 민법 중 여기 계약법. 계약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세 번째가 계약법이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계약법의 지도 원리.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해요. 갑과 을이 계약할 때는 법은 A로 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마음대로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A로 안 해. B로 할 거야. 이런 특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 규정의 대부분은 임의규정에 속한다고요. 임의규정. 예를 들면 나중에 임대차에서 보일러가 고장나요. 내가 세 사는데 그 보일러 주인이 고쳐줘요? 세입자 임차인이 고쳐야 될까요? 주인이 고쳐줘요. 이걸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요. 우리 법 조문이에요. 고장나면 수선은 주인이 해줘. 이게 법 조문이야. A로 돼 있지. 그런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그래. 세입자 보일러 고장나면 당신이 고쳐?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아니 법은 당신 보고 고치라고 하는데 왜 세입자인 내가 고치게 하냐고. 싫죠? 법 규정을 다르게 계약하자고 하니까. 싫으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집에 내가 세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특약을 정하죠. 수선 의무는 세입자가 합니다. 이 특약 유효해요. 당사자의 합의로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법은 임대인이 고치라고 했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고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한 특약, 계약법 규정은 다 유효해요. 그 다음 해당 어느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계약법 동내에는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계약법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 유효로 끝내야 돼. 특약 유효. 그래서 법인데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외워요. 임의 규정이 뭐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걸 외우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의 의미예요. 임의 규정은 마음대로가 생각나야 돼. 마음대로. 결국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우리 A 안 할 거야. B라고 다른 특약 먹힌다는 얘기예요. 계약법 동네만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약법 그냥 총칙의 일부 규정 이외에는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국민들 반드시 지켜. 이게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해서 강행 규정. 느낌이 왔어. 강행.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 어디? 민법에는 어디 있느냐? 총칙하고 그다음 물권법 영역은 강행 규정이에요. 물권은 자유롭게 못 돼요. 물권은 여기 있죠?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은 법정주의예요.
물건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지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당사자 특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법은 채권법, 물권법하고 반대죠. 다 반대야. 계약은 자유롭게, 계약 자유지. 그 당사자가 자유롭게 배제할 수 있어. 임의 규정. 그래서 계약법 규정의 대부분은 99% 임의 규정. 하지만 물권법은 지도 원리가 달라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법정, 법률 규정이 준 말이죠. 법이 정한 대로 주의, 민주주의 할 때 주의, 움직이세요. 물권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못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의 대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강행 규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에요. 다 강행규정이에요. 계약법 규정 빼놓고는 다 강행규정이다 보면 돼요. 법은 지켜야 되니까. 문제는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죠. 강행규정에 위반했어. 자,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죠. 자, 위반했어. 그러면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이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로 볼 것인지 무효로 볼 것인지.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유효, 무효 찍어봐요. 무효입니다. 자, 이유.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죠. 효력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 뭐가 이쁘다고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거야. 무효.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쉬운데, 아이고 강행규정에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유효로 보는 강행규정이 있더라.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위반했을 때, 법에 위반됐을 때, 강행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 아니야 비록 강행규정 위반했어도 너 효력 줄게. 유효로 보는 강행규정. 이 두 개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원칙 규정인 무효로 보는 규정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강행규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줘.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겠다. 이 강행규정을 단속규정 그래요. 결국 강행규정은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야. 너 아무런 권리 안 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효력규정. 그래서 효력규정은 단어가 나와요. 효력을 주지 않겠다. 효력규정. 하지만 강행규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줘. 효력 권리 줍니다. 단속, 처벌만 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단속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이게 나와요. 강행규정에 위반할 때는 국민 안 지켰어? 무효야. 하지만 예외로 유효로 보는 것도 있다. 원칙대로 무효로 보는 규정을 효력규정. 강행규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 단속만 할 뿐. 단속한다고 하죠. 구청에서 단속, 처벌, 행정벌, 행정벌 또는 행정형벌, 행정벌, 단속, 처벌만 할 뿐, 단속만 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보는 단속규정이다. 시험은 단속규정이 뭐뭐에 속하느냐, 어느 게 효력규정이고 어느 게 단속규정이냐, 단속규정이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만 해요. 자, 어떤 걸 단속규정으로 받느냐. 여러분들 포장마차 가서 오뎅 먹고 순대 먹고 떡볶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포장마차는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가 음식 판매예요? 뭐가 음식 판매 행위? 자, 갑 포장마차에 내가 오뎅 5,000원어치를 사 먹었어요. 5,000원어치 매매계약이요. 판매계약, 매매계약. 자, 모든 음식을 판매할 때는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에서는 허가 받으세요, 신고하세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포장마차 이 사장님은 허가 안 받고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순대,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 식당 아니고 법에 위반된 오뎅 판매 매매계약이요.
순대 매매계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법은 계약법 빼놓고는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규정이야. 그러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이 오뎅 매매계약, 5,000원짜리 매매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만약에 무효로 본다. 효력규정으로 봐서 만약 무효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뎅을 먹었어. 주인이 5,000원이에요 하면 우리 이래버려.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는 아무런 효력, 힘이 없다는 얘기는 채권도 없어요. 줄 채무도 없어요. 부동산 등기도 무효.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소유권도 없어요. 이게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이,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가 없다는 거고, 권리, 기본이 채권이죠. 일단 주세요. 채권도 없고 상대방 쌍둥이니까 채무도 없어. 등기 넘어가도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버려. 사장님, 당신 뭐가지? 모금식 판매. 이거 강행법규예요. 강행 위반 무효예요. 나는 5,000원 줄 채무가 없어요. 저 그냥 갈게요. 사장님, 당신 나한테 5,000원 주세요. 채권도 없어요. 이게 무효 효과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실상 끝나버려.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허가 음식 판매는 법에 위반됐지만, 강행규 위반됐지만 무효로 보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떡볶이 먹은 놈이 나 5,000원 줄 채무 없어요. 당신 나한테 5,000원 주세요 할 채권 없어. 이딴 식으로 나오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했는데도 이 떡볶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로 봐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비록 식품위생법이라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지만 유효, 당신, 주인, 처벌, 단속만 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단속규정의 의미예요. 대부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행동을, 법에 위반된 행동을 효력규정으로 봐서 무효로 볼지 아니면 단속규정으로 봐서 유효로 볼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하느냐? 대법원이 결정해요. 대법관의 가치관대로 판단해요. 모든 건 앞으로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대법원이 왕이다 생각하세요. 대법원이 왕이야. 대법관이 왕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잘 되면 잘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로 봐줘야 돼. 그래서 식품위생법, 이 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죠. 결국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은 무슨 규정?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 아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3번 나왔어. 시험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유효다. 해당 법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효력 규정이 아닌 걸 박스에서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고 지문으로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유효다. 이렇게도 나오고 두 가지 형태로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비록 식품위생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했지만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유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유효 무효로 외우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야? 그러면 해당 법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얘가 단속 규정이어서 유효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외울 거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 이걸 외워요. 그러면 법을 위반했는데 유효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단계로 2단계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외워야 되고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왼쪽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소유권 포기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소유권 포기는 버리면 돼. 상대방이 없구나. 취소는 상대방에게 취소해야지 상대방이 있겠구나. 이렇게 외우고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법에 위반됐는데도 유효야. 이걸 외우는 거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법에 위반돼 유효야. 따라서 법에 위반됐는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순서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외우는 순서가 달라. 남들하고 달라. 그냥 제가 하는 방식대로 외워요. 그럼 잘 외워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 배울 것,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무허가 음식 판매니까 법에 위반됐어. 하지만 유효.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유효. 이걸 외워요.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는 유효.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봤죠? 유효로 봤으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앞으로 단속 규정 이 네 단어만 뱉지 말고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단속 규정 네 글자가 안 떠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계속 이렇게 훈련해야지 그런 문제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지.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아, 단속 규정을 찾으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자, 다 한 거예요. 자, 적법. 마지막. 법조문 하나 봐요.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봐요. 여기에 조문이 있나 없나? 없구나. 기본서에. 기본서에 조문이 안 박혀 있어요. 자, 나중엔 박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봐봐요. 임의규정에 관한 우리 법 조문이에요. 자, 법 조문이 나오면 무조건 5번씩 읽어요. 그래야 우리 문장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법조문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5번씩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5번씩 읽어요. 그래야 우리 지문 2줄짜리를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나중에 저는 지문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도저히 시간 안에 40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30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40, 50분 다 가버려요. 그런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법조문을 10번씩 읽어봐요. 그래서 이 2줄짜리가 빠른 시간 내에 캐치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제가 5번씩 뱉으란 얘기예요. 자, 항상 문장은 주어 소수로 설명 얻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소수를 잡을 거예요. 법률행위 하면 계약이야. 계약의 당사자가 갑 또는 을이 그 말이요. 계약 당사자가 법 규정 중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했대. 그러면 결론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게 소수로 해요. 자, 다시 한번 법률행위 당사자가 주어 잡았어. 당사자가 어떻게 했대? 사회 질서와는 관계 없는 규정이래.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사회 질서와 관계 없죠? 안 지켜도 되겠죠? 사회 질서와 관계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지. 그래서 법조문 제목인 사회 질서와는 관계 없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이고 그러면 아까 봤던 임대차 법조문 임대인이 수선하세요. 이 법조문과 당사자가 어떻게 했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거야. 즉 법규정은 임대인이 수선하세요 이렇게 A로 돼 있는데 당사자가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우리는 임차인이 수선하게 특약할 거예요.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임의규정이 이겨요? 다른 의사가 이겨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임차인이 고축입니다. 이 특약이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약이 유효. 법규정은 임의규정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B라는 특약을 한 거죠. 법과 다르게 먹혀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제목이 임의규정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는 항상 주어 잡고 소수로 잡고 설명 얻기 이런 걸 자꾸 읽을수록 법률 문장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시간 부족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어려워도 자꾸 읽으란 얘기예요.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법학이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데. 어려운 걸 갈 것은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 이런 걸 자꾸 읽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게 임의규정인 걸 파악을 하시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해서 그 의사에 의한다.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B로 했구나. 그러면 이거 먹히지. 임의규정을 이기는 임의규정 안 지켜도 되니까.
자꾸 읽어봐요. 자, 이제 됐어요. 됐어요. 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44페이지 봐봐요. 44페이지. 왼쪽 있죠? 자, 임의 규정 일단 설명해야겠네. 일단 첫 페이지 볼게요. 43페이지 오른쪽.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목적의 적법 4번 목차에 찾았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자, 첫 번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양글 1번. 법 규정 중, 법령 중을 법 규정 중, 그렇게 읽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가 있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법정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 관계 있다로 끝나면 강행 규정이고, 밑에 사회질서는 관계가 없어. 사회질서와 관계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죠. 임의 규정, 이게 개념이에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자, 2번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즉 반드시 지켜라 그 의미요. 하지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아까 당사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거예요. 당사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해만 하시고, 자, 다음은 3번 다음에 할 거. 자, 넘겨요. 그런데 문제는 강행 규정은 다음 페이지 왼쪽 2번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구별되더라. 그러면 기준이 뭐냐? 위반 시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가 기준점이에요. 그럼 효력 규정 봐봐요. 동그라미 1번. 강행 규정 중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한 체제를 가할 뿐 아니라 그 법률행 여기에요.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해. 자,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다. 그럼 밑에 적어요. 무효. 강행법규 위반 밑줄. 첫 번째 중간 위반했죠. 강행 규정에 위반했을 때 효력 부정. 효력 부정 밑에 뭐라고 적는다? 무효 적는 거예요. 무효.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경우 무효로 보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요. 강행 규정 위반한 경우 안 도와주죠? 무효. 이거 효력을 부정한다 해서 효력 규정. 자, 2번 단속 규정으로 갑니다. 하지만 2번 양글 2번에 1번 강행 규정 중 강행 규정에 위반했지만 단속만 할 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아요. 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 위로 가서 단속규정 옆에서 유효 적어요. 효력을 부정하지 않죠. 유효. 그래서 민법 지문이 이렇게 풀어서도 나오고 유효, 무효, 한자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안 보죠. 유효로 보죠. 다 같은 말.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 건 동그라미 2번의 맨 오른쪽 밑줄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예요. 우리 시험은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로 나와요. 거기 있죠. 무허가 음식. 맨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의 맨 오른쪽.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이게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이라는 강행 규정에 위반했지만 유효예요. 거기에 나오는 애들은 다 유효예요. 중간생 약등기도 유효,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도 유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봤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그래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 전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만 했어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법 위반했지만 유효.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런 식으로 외워요. 무허가 음식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넘깁니다. 오른쪽에 뭐 팔레박스 막 있죠? 팔레박스 읽지 마요. 돌아버려요. 읽을 분은 읽어도 돼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험에 도움 안 돼요. 괜히 공부를 힘들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무허가 음식 판매에 관련 판례가 있으면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 법 해석 능력이 키워지긴 키워져. 근데 팔레박스 그 어려운 4줄짜리, 3줄짜리 팔레박스 있는 것보다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로 봐.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야. 방금 제가 말한 걸 외워버린 게 시험을 잘 보는 거지. 판례 4줄짜리를 읽고 이해하고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공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자, 이제 갑니다. 넘깁니다. 사회적 타당성으로 갈게요. 자, 이제 흑판을 보시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나와요. 반사회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 그래요.
법률행위 두 문제 중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파트예요. 반드시 한 문제. 법조문을 볼게요. 어떤 법조문은 읽었는데 어려운 법조문이 있고 어떤 조문은 읽었는데 바로 이해가 되는 조문이 있어요. 이제 난이도에 따라. 자, 이 조문. 민법 103조. 제목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주어.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소수로. 그럼 어떤 법률행위냐? 법률행위, 거꾸로 읽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래요. 자, 법률행위 계약 내용을 보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효력 줘요, 안 줘요? 힘, 권리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법은 이런 반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 오늘 무효 많이 배웠어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 지금 두 개 받고. 그 다음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예요. 무효. 원칙은 무효예요. 하지만 예외가 단속이지. 이건 예외야.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다. 맞는 지문이에요. 항상 원칙이니까. 그 다음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 무효를 4개 배운 거예요. 4개. 의사 능력이 없어요. 무효. 복습.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 무효.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반사회 법률행위 무효. 그래서 우리는 무효.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걸 취소보다 훨씬 많아. 왜? 취소는 3가지밖에 없죠? 취소 사유가 3가지밖에 없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취소 사유는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걸 훨씬 많이 배워. 유효냐 무효냐 싸움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취소는 훨씬 덜 중에 3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반사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 첫 번째. 자, 조문은 하나인데, 법조문은 하나인데 해마다 시험 나오죠. 그 얘기는 어디가 나온다는 얘기야?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는 100% 대법원 판례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는 대법원 판례가 5지문 다 나오는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는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5개 지문 섞여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반사회는 대법원 판례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이 과연 사회질서 위반된 법률행위인지를 대법관이 판단을 해야 돼요. 대법관이 보니까 이거 반사회 같아.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반사회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로 본 대법원 케이스. 두 번째, 내 느낌은 분명히 나쁜 계약 같은데 대법관이 이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에 80%가 나와요. 판례가 어마하게 많아요. 자, 어떤 법률행위를 반사회로 봤고 대법원이 어떤 법률행위는 반사회로 이거 구별하는 게 우리 앞으로 공부 대상이에요. 반사회 효과 무효죠. 법조문 그대로. 이거 하나만 법조문 나면 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가 뭘까요? 자,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았어. 그러니까 어떤 법률 용어든 그냥 단어 자체에서 느끼면 돼.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했대요. 즉 갑이 을한테 팔고 또 병한테 팔아버렸구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했구나. 이게 반사의 동네에서 배워요. 반사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동네가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돼. 특히 공법. 동네 파악해야 돼요. 동네. 크게 봐야 돼. 처음에는 세세한 것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 파악해야 돼요. 공법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목차가 중요해. 큰 흐름. 먼저 숲을 보고 나중에 나무를 봐야 돼요. 특히 입문 단계에서는 일단 크게 봐야 돼요. 세세한 것 쪼잔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반사에서 공부할 건 우리 대법원이 반사로 본 케이스, 우리 대법원이 반사로 보지 않은 케이스, 이거 구별하는 거. 효과에 관해서 당연히 법이 반사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
봐요. 일단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래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요. 별 3개요. 어느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이거 세트예요. 세트. 어디에 퉁쳐요?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다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자를 봐야 돼. 어느 시점, 현재냐 2달 전 계약 체결 시점이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이에요. 즉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계약 같은 말이요.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로 작동된다는 얘기는 이쪽 동네든 반사의 동네든 다른 대리 동네든 계약법 동네든 다 같은 단계. 암만 달라. 암만.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대리 행위 당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봐요. 갑을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시점은 5월 1일, 2년 후, 시간이 2년이 지났어. 자, 소송이 걸렸어요. 현재 계약한 후 2년이 지나서 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2년 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얘기요. 현재 아니에요. 계약 체결 당시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이때 반사에 해당됐다면 설사 2년이 지난 현재는 반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사회가 아니다. 자, 다시 들어요. 계약 체결 당시 반사에 해당했다면 2년 후인 현재 시점에는 지금은 반사회가 아니야. 그러면 이 계약은 반사회가 아니다. 반사예요. 이때만 보는 거예요. 현재 안 봐.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 아니었는데 현재 보니까 반사예요. 반사회가 아니다. 여기만 봐. 여기만. 계약 체결 당시 현재 안 봐요. 금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범죄도 행위 당시법이 적용돼요. 현재법이 아니야. 행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10년이 지나서 그 범죄가 없어졌어. 그래도 처벌되는 거예요. 행위시법. 왜? 내가 행동할 때 법이 범죄로 규정해놨잖아. 행위시법을 나는 알지 2, 3년 후 법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은 소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헌법에 나와 있어. 불소급. 소급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항상 행위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하지만 거의 99% 세트예요.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외워놔요. 자, 이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제목이 우리 대법원이 어떤 사건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아하, 당신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대법원 판례를 외울 때는 대법원의 결론이 내 마음하고 같으면 아주 쉽게 이어져요. 내 마음하고 대법관의 결론이 같아. 그러면 아주 쉽게 이어지겠죠? 왜? 내 마음이 대법관 마음하고 같으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반사회 같은데 대법원 결론이 반사회가 아니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완전히 정확히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으면 아주 쉽게 이어져요.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거 오늘 7개 할 거예요. 얘들은
내 마음하고 대법원의 결론이 같아요. 금방 외워져. 오늘 한번 들으면 1년 후 10월 달에도 안 헷갈려. 반사에 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첫 번째, 첩계약. 요즘은 첩이란 말 안 쓰지만 예전에는 첩 드렸어요. 자, 첩계약. 요즘 조선시대도 아니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불륜계약이에요. 우리 시험은 첩계로 나와. 갑, 남이, 을, 여하고 바람을 피워. 불륜. 불륜관계죠? 바람 피워요. 그러면서 증여계약을 해요. 자,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 갑이 애인, 을여한테 공짜로 뭔가를 줘. 처음에 뭐 줘요? 옷 사줘요. 처음부터 집 안 사줘. 처음에는 옷 사주고요. 두 번째는 명품 가방 사주고요. 더 만나다가 좋으면 차 사줘요. 승용차. 마지막에 아파트 사줘요. 마지막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옷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승용차 사주고 마지막에는 강남 아파트. 이 사람은 재력가죠. 자, 불륜관계를 통한 증여계약이에요. 이 증여계약이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야. 자, 불륜, 우리 시험 불륜 안 나와요. 첩으로 나와요.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어떤 법률행위를 보고 나쁜 놈 하면 대법원이 반사회 법률행위로 봤어요. 쉬워. 첩계약은 반사회다 아니다? 대법원이 반사로 봤어. 이조시대 아니죠? 첩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첩계약이든 불륜을 통한 증여계약이든 반사회 법률행위로 대법원이 봤어. 그러면 우리 시험은 박스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럼 첩계약은 바람 피면 안 되죠? 바람을 읽어. 첩들이면 안 되죠? 반사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 바람 피면 안 되니까 나쁜 놈 하면 돼요. 두 번째, 공무원이 청탁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 자, 느껴봐. 공무원이 청탁받아서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뇌물죄. 형사범죄가 되면 대법원이 거의 반사로 봐버려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안 돼.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반사에 해당. 자, 법원 가서 또는 경찰서, 수사기관 가서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했어요. 자, 허위 진술이 키죠. 경찰서 가서 거짓 진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문이 첩이 나오고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요. 이거 다 대부분 판례요. 공무원이 청탁, 돈.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경찰서 가서 수사기관 가서 허위 진술해.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 자, 느낌이 왔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한대. 짜가로 그 있죠? 그 보험사기꾼들.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계약 했어요. 여기 나와있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느껴졌죠? 보험사기꾼. 그러면 대부분이 당연히 보험사기꾼이 계약을 당연히 반사회로 받겠죠. 나도 반사회로 볼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 취득 나쁜 단어들이 떴죠? 그러면 대법원도 반사를 본 거예요. 내 마음하고 대법관의 마음이 다 일치해요. 자, 또 있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약정을 받기로 했어요. 자, 주체는 변호사. 여기에 동그라미 해야 돼. 형사사건.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이 뭐냐? 형사사건. 재벌이 그래요. 재벌들 많이 구속당하죠? 자, 나 구속 안 당하게 해줘. 10억 줄게. 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떨어지게 해줘. 10억 줄게. 이게 바로 구속 안 당하게 해준다. 실형 안 받게 해준다.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준다. 성공하면 따로 돈을 줘요. 이게 바로 성공보수약정이에요. 자, 이제까지 했는데 2015년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로 봐버렸어요. 자, 이유 형사사건은 제가 이 동네를 알죠. 검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아요.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작동돼요? 정관이 작동돼. 정관이. 그래서 구속을 할지 말지 영장 담당 판사맘. 진짜요. 판사맘이야. 증거는 우려가 있다 구속?
아무리 나쁜 놈이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 안 시켜요. 그 다음 이놈한테 실형을 줄지 집행유예를 빼줄지 그 판사 맘이야. 형사사건은 재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관이 작동돼. 그래서 대법원이 정관예우를 좀 해결해 보려고 변호사들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사야 무효야. 반사효과는 무효죠. 그러면 성공보수 약정에도 주세요. 성공보수 주세요. 10억 조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사회 무효로 가버렸어. 2015년. 제가 막 15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로펌에 들어온 시기예요. 그때 변호사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대법관 다 욕했어요. 아니 대법관 나와서 변호사 할 건데 너희들 이거 성공보수에도 판사에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 이 판례가.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이제는 반사입니다. 외워요.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반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의 동그라미 해야 돼 여기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정관이 개입 안 돼요. 민사사건은 재량이 없거든. 법리에 따라 판결 때려야 되니까 민사사건은 정관이 작동을 거의 못해요. 하지만 형사사건은 진짜 검사 마음,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정관이 막 작동돼. 그래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외워야 돼요. 형사사건. 민사는 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내 느낌.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자, 결혼할 때 여보 우리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는 절대로 우리 이혼하지 마. 각서 썼어. 서면으로 남겼어. 그런데 부인이 1년을 살고 나서 이혼하고 싶어진 거죠. 왜? 남자가 개차반이야. 결혼할 때는 어이구 좋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개차반이지.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남편이 딸랑딸랑. 당신 각서 썼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계약했잖아. 각서가 계약이에요. 함부로 각서 쓰지 말아요. 모든 각서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이 각서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대법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대법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이 약정대로 이혼을 못하느냐. 즉, 이 계약이 유효냐 무냐 판단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효력 인정해줘야 돼요. 효력 인정해주면 안 돼요. 효력 인정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대법관 결론.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이렇게 본 거예요. 개인의 자유, 이혼할 자유가 있죠. 이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나쁜 놈 반사회예요. 그래서 이 느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이혼해야지. 나쁜 놈, 나쁜 놈은 반사회야.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그래서 이 이유를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혼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도박하라고 빌려주는 계약. 도박 채무 변제 동갑개치 토지를 양도하는 약정. 자, 도박에 동그라미 하시고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는 계약. 도박빚이 있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지 토지를 양도하는 약정. 도박이 나오면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박하라고 도박자금 대여하는 약정. 이거 다 반사회로 봅니다. 결국 도박 나오면 반사회예요. 도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에 해당한다고 본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놈들 7개예요.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아요. 뭐라고 뱉어준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만 뱉어줍니다. 나쁜 놈은 대법원이 반사로 봤어. 그래서 첩계약 바람피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해. 공무원 돈 받으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해. 수사기관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하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해. 보험사기꾼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사기꾼 나쁜 놈 반사회. 이건 투표를 해야 돼.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에이 개인의 자유를 국도를 제한. 이혼해야지. 어떻게 그런 놈하고 살아.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물어봐야겠죠. 이 각서 효력을 인정하면 안 돼. 반사회 무효. 도박하면 안 되지.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어? 안 돼. 도박은 나쁜 놈. 도박 나오면 반사예요. 그래서 7개 내 느낌하고 대법원의
결론이 같기 때문에 그냥 올려놔면 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오케이. 효과. 무효죠. 여기서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효과는 사회질서 위반된 법률행위는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무효라고 했죠. 무효.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갑한테 도박하라고 1억을 빌려줬어요. 금전, 돈 빌려준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이유는 도박하라고 빌려줬죠. 그러면 도박하라고 빌려준 도박자금 아까 대여계약,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부분이 도박 반사라겠죠? 반사회 무효예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무효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을이 야, 가! 너 인마 빨리 1억 갚어! 할 수가 없어요. 무효. 아까 배웠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물권 변동도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자, 무효의 효과요. 아무런 효력, 힘이 없어. 힘은 권리죠. 아무런 권리 주지 않아. 따라서 도박 자금하라고 빌려준 채권자 을은 채무자 도박 빚 갚을 채무자 갑에게 1억 갚으세요 할 채권이 없어. 얘도 도박 채무 1억을 갚을 채무도 없어. 왜? 무니까. 무 없어. 무 없어. 부동산 등기 넘어가도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효의 효과야. 즉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효니까 채무가 없어. 안 갚아도 돼요. 주라고 할 채권도 없는 거야.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자,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얘는 1억 받을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팔 수가 있어요. 모든 재산권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이 병은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아닌 채 3자가 되는 거예요. 을로부터 갑에 대한 1억 채권을 산 이 병은 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3자 병은 갑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도박하라고 빌려줬는지 이걸 병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99% 모르겠지. 병하고 갑하고 이런 세상 내가 모르겠죠. 어떤 사정을 몰라? 선이. 선이란 것은 어떤 사정을 몰라요. 자, 선이 반대말. 병이 갑한테 들어서 도박 자금 대연지 알아. 이걸 법에서는 악이라고 해요. 어떤 사정을 알아요. 이게 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선이 악이 법률 용어예요. 앞으로 착할 선이 아니라 모를 선자예요. 모를 선. 나쁜 놈 악이가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선이 어떤 사정을 몰라. 선이. 악이는 어떤 사정을 알아. 이게 선이 악이. 그러면 제3자 우리 법은 선의 3자를 많이 보호해줘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보호해줄 가치가 있지. 얘가 이런 도박하라고 빌려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병이에요. 선의의 3자죠. 자, 병이 찾아옵니다. 가! 내가 을에 당신의 1억 채권을 양도받았어요. 빨리 나한테 1억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채권을 산 사람은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면 갑을 아까 을한테 채무 이행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갑은 비록 이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또는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3자에게 이 반사회 무효를 들이댈 수가 있어. 병! 이건 무효야. 나 채무 없어. 너한테도 1억 갚을 채무 없어. 이게 바로 반사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모든 3자,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갑은 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 병 3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하느냐? 법률행위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
자, 법률행위, 이렇게 외워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괄호, 여기, 절대적 무효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 뭐예요? 대항? 들이댄다는 얘기요. 대항. 대해서 항거한다.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대항이란 말이 어렵죠. 3자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3자. 당사자 사이에서는 대항한다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걸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선의의 3자 병이든 악의의 병이든 모든 3자에게 법률행위 동내 무효로는 대항할 수가 있다로 끝나요. 자, 우리 시험은 선의 악의의 정답 지문 박아요. 장난쳐. 소수를 바꿔버려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란 얘기는 물권 힘이 세서 절대적으로 뻗친다겠죠. 절대권이죠. 모든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걸 절대적 효력이라고요. 절대적으로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돼요. 이게 절대의 의미야. 절대란 말이 나오면 모든 3자예요. 모든 당사자 아닌 3자, 병이든 정이든 기타 등등 모든 3자에게 효력이 미쳐. 무효의 효력이.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래서 앞에 단어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 나오든 아까 봤던 강행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로 나오든 다음절 불공정 법률행위로 나오든 다 법률행위가 공통분모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뭐다?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뻗친다는 얘기. 절대적으로. 따라서 절대적으로 다 무야. 이 무가 우주까지 뻗쳐. 우주까지. 무효. 우주인한테도 외계인한테도 무효가 돼요. 모든 3자에게 무야. 절대적으로 무효야. 외계인한테까지도 무효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의 개념이에요. 절대적 무효란 것은 모든 3자 병이 선이든 상관없어. 모든 3자에게 다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손이든 악이든 들릴 수 있는 거지. 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갑이.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외워요. 이건 내년 10월까지 가져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의 악의 지문에서 엄청나게 헤매요. 정답 지문이에요. 항상. 선의 악의가 뜨죠? 무조건 장난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사회 법률행위든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여기를 잡아.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니까 비록 3자가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 3자라 하더라도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난다고.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느낌 가지시고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배울 의사표시라는 4글자가 뜨면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하고 의사표시 동네는 결론이 완전히 반대야. 반대. 그래서 제가 동네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동네를 알면 결론이 안 헷갈려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하지만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배워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교재 읽어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좀 오버돼서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 그리고 오늘 이제 2번째 주, 이제 다음 주에 불공정하고 이제 의사표시, 그냥 대리, 그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힘 빼지 말아요. 11월달, 12월달 너무 힘 빼지 마시고, 학원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주 들어요. 들리면 보입니다. 일단 들려야 돼요. 그게 가장 공부하는 빠른 길이에요. 자꾸 들으세요. 듣고 따라하고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